네, 안녕하세요. 오전사 보물주도의 이노베이션 파크입니다. 오늘은 저의 친동생과 함께 그 한콘 그룹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 옆에 지금 캠트로닉스 주주님, 우리 친동생 나와 있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캠트로닉스 주주입니다. 동생이 캠트로닉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동생과 함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콘 그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? 최근에 메타버스로 떠오른 그룹으로 알고 있고, 그다음에 한글 파일 정도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게 한글 파일이 먼저 생각나가지고 이 한컴이 만들었던 이 소프트웨어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한 대로 메타버스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. 차차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게 한건 그룹사인데 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. 굉장히 많죠. 여기서 혹시 뭐 잘 알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이 있나? 한컴 라이프 케어도 좀 봤었고, 마스크 관련주 해가지고 한컴 위드가 아마 내년에 그 민간 최초로 위성 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그건 같고, 이제 그건 다른 데야. 어디더라? 그건 인스페이스. 그 이 그룹에서 쏘는 거잖아. 그치, 그룹에서 쏘지. 근데 위드에서 쏘는 건 아니고. 아무튼 얘도 좀 주식을 좀 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왔네. 아예 모르는 줄 알았는데 좀 잘 알고 있네. 메타버스 뭐 드론 사업도 하고 방금 말한 위성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있고, 그래서 위드는 또 블록체인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지분 물려받고 계신 이분이 이제 그 한컴 그룹의 김상철 회장님 첫째 딸인가 그런데, 이 김현수 대표님이 지금 한글 컴퓨터 2대 주주로 되어 있고, 이 한글 컴퓨터 지분을 딱 봤을 때 HCIH 이게 이분 지분이야. 이제 10% 정도 가지고 있고, 보면 어 이 한컴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에서 한컴 보통주를 여기 PF에 넘겼는데 이게 김현수 씨 거고, 이게 여기서 또 설립한 그게 이 HCIH라서 이게 김현수 씨 지분이다. 그래서 지금 상속,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오너가 되겠지 이분이. 그래서 상속은 다 끝난 거고, 아직 그러면.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더 이루어질 것 같고, 한건 위드 쪽 지분도 아마 좀 넘겨줘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부사장인데 이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, 금융학도 전공하셨고 경영학도 나오셨고, 특히 이 2018년에 한컴이랑 아마존이랑 어떤 협업을 한 게 있는데 이따 얘기할 거고, 그거를 성사시킨 경험도 있고, 한컴 위드랑 MDS 인수에도 참여를 했었대. 그래서 이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일을 좀 배우고 있었다.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, 음, 이 지금 상속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, 그지. 지금 한화도 그렇고, 작년에 KC도 그렇고, 어. 지분을 넘겨주는 상속할 때는 주가가 많이 유동치지 않는 게 있어서 주가를 눌러놓기도 하고. 최대한 누르려고 해서. 근데 이분은 이제 되게 특별하게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분을 시장에서 넘겨봤더라고. 좀 피해 안 주고. 그지, 그런 느낌이지. 어, 그냥 막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. 아무튼 금융학을 좀 많이 배우셔서 그런지 좀 사모펀드나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고. 그래서 지분 관계를 잠깐 보면 한컴이드가 제일 위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, 한글과 컴퓨터는 라이프케어랑 MDS를 가지고 있고, 이 MDS가 신사업 쪽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. 아까 말한 위성 쏘는 그 인텔리전스, 그리고 모빌리티, 로보틱스 가지고 있고, 이 외에도 이따가 또 보여줄 건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한컴은 지주사고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지. 그지? 그걸 필두로 지금 이렇게. 그렇지,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. 그리고 음, 신사업 쪽은 MDS가 좀 굉장히 집중을 하는 느낌이다. 음, 네. 그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부터 먼저 보면 본업은 소프트웨어 그 개발하는 거고, 96년에 성장했고 계열사 35개. 그래서 이런 한컴 오피스를 계속 그 업데이트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, 해외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할 예정에 한컴을 가지고. 그리고
이 2020, 2021, 2022에서 계속 나오는데 2022가 2020과 별 다르지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또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다.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한글도 있고. 그리고 또 요새 트렌드에 맞게 클라우드 오피스 버전도 출시를 했었는데 이거 이름을 이제 19년도에 한컨 스페이스로 좀 바꿨고. 그래서 일찍 시작했었네. 그치. 13년도면.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 연결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서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한컨 스페이스가 여기 있고. 그리고 한컨 그룹이 좀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동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 원드라이브 뭐 MS 거잖아. 드롭박스는 이런 거, 워낙 이런 거랑 유명하고. 다 연동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. 그래서 뭐 클라우드형 서비스답게 기간별로 요금제가 책정이 되어 있고. 그래서 다트에 나와 있는 최근 매출액 비중을 잠깐 보면 여기 소프트웨어 부분이 66%, 여기 제조 이거는 아까 본 그 한컴 라이프 케어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찍혀 있는 거고 대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고 있다. 그 재무제표를 보면 소프트웨어 그 사업답 기업답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2000 이쪽에 와서 이제 좀 2020년도에 이익이 좀 많이 찍혔었는데 이거는 라이프 케어 쪽에서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 코로나 특수 효과 때문에 그 한컨 스페이스 가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마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돈을 많이 쓰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네. 이 2020년도에는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돌파할 정도로. 근데 좀 정부의 비중이 큰 편이라 또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이는 나는 한 컷만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거든. 그래서 좀 정부에만 의존을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아까 김현수 대표 있잖아 그 여자분 그분이 막 주주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. 근데 결국 이런 결제하는 거는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그렇지 많이 나오지. 그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 매출은 좀 뭐랄까 이 어떤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한글을 쓰는 것보다 익숙해서. 약간 한국 기업이니까 써주는 느낌 있잖아. 그래서 뭔가 이분은 새로 들어와서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고 아마존이랑 협력을 아까 했다 그랬는데 2018년에 했던 협력은 그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한컴이 제공을 했었어. 그 아마존이 이 구글에는 구글 닥스가 있고 MS에도 따로 있는데 걔네 거를 갖다 쓰기 좀 그러니까 한글이랑 좀 협업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18년도에 했던 그거고 아마존과 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아까 한컴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나온 그 버전이 한컴 웍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아마존에서 팔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거를 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그거 출시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 아마존이랑 또 클라우드 P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. 클라우드 PC 들어본 적 있어?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. 클라우드 PC는 뭐 지금 MS는 이미 출시가 됐는데 내가 그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만 있으면 이런 윈도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PC를 내가 조작할 수 있어. 한국에서는 SK 브로드밴드랑 LG전자도 지금 하고 있고. 그러니까 뭐 거기다 문서도 넣어놓고 할 수 있는. 그렇지. 근데 서버 컴만 돌려주거나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거랑 다르게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야.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해.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PC 말 그대로. 인터넷만 되면 내가 그
그 아이패드를 가지고도 윈도우 컴퓨터처럼. 환경에서 쓸 수 있어. 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MS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클라우드 PC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양에 따라서 지금은 또 이 기업용만 나와 있고 가정용도 이제 출시를 할 거라고 해.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나왔는데 아, 기업에서.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입 중단이 됐었던 아무튼 요새 인기가 많은 돈이 좀 되는구만. 그 이 한컴그룹에서도 클라우드 PC를 한다길래 아마 AWS랑 클라우드 PC를 한다 그러잖아. 그래서 얘네가 뭐 운영체제가 있나 했는데 한컴그룹이라는 운영체제가 있더라고. 그 윈도우 같은 이런 운영체제. 아, 자체 자체 운영체제. 운영체제가 있어.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NHN이랑 KT랑도 협업을 해서 진출을 할 예정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얘기했더니 한컴웍스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뭐 그 이게 좀 알아보니까 AWS랑 좀 그 호환이 잘 되게 만들었고 보안을 좀 굉장히 중요시해서 만들었나 봐.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팔 거니까 유럽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. 근데 아직 출시는 안 된 것 같아. 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데 기존에 쓰던 게 그래서? 너무 익숙해져가지고. 그 일단 그 이번 올해 3분기 거기서 수출로 찍힌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해외 수출 아직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 그 AWS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쳐보니까 안 나와. 한컴웍스가 안 나와.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.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뭐 기사에. 그래서 한국 페이지에 문의를 해봤더니 출시할 거 맞나요? 문의를 해봤더니 제대로 된 답변이 안 왔어. 재문의를 부탁한대. 아무튼 전화를 돌린 느낌이 났고 영어 페이지에가 있길래 내가 또 물어봤거든. 영어로.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. 우리가 알려줄게 나오면. 그래서 아직 출시가 안 된 할 건데 이제 할 건데 기다려라. 기다려라. 그래서 한컴그룹은 뭐 이렇게